마을에서 저주받은 집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시아버지, 20년을 그 집에서 짓눌려 살아온 시어머니, 그리고 그 집에 발도 들이지 않으려는 마을 사람들, 중매쟁이도 3번을 왔다 3번을 돌아간 집. 첫 번째 며느리는 3달 만에 보따리를 쌌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닷새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며느리가 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그 눈이 달랐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상이 엎어졌습니다. 불이 날 뻔한 밤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두려워한 그 남자가, 평생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남자가 결국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를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로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도 큰 복 받으세요. 경기도 산자락 아래 양지말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안쪽 오래된 느티나무 옆에 오씨 문중의 집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없었지만 기와가 얹힌 반듯한 담장과 넓은 마당은 한때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아래 걸린 현판에는 오시세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세월에 닳고 빗물에 지워져 이제는 반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은 3대 전까지만 해도 이 고을에서 이름 있는 양반가였습니다. 관직에 나간 이도 있었고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기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에 토지를 잃었고 아버지 대에 관직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성달 때에 이르러 양반이라는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가진 것도 지킬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은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오성달은 그 자존심의 파편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세가 완전히 기울면서 그 꿈은 현실에 치여 꺾였습니다. 관직은커녕 땅 한 뙑이 지켜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굴욕이 그의 안에서 다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글로 쌌던 것들이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은 남아 있었지만 그 체면을 받쳐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공백을 오성달은 술과 분노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인 한 씨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이 지난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반듯한 얼굴에 눈매가 고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 씨는 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항상 안으로 말려 있었고 발소리를 죽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성달이 마당에 들어서는 소리가 나면 그녀는 부엌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성달은 아내를 내놓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리는 것이 꼭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엎고 그릇을 던지고 내년이 이 집 꼴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눈을 부라리는 것. 그 말 한마디에 한 씨의 얼굴이 굳어지고 몸이 작아지는 것. 그것도 다 폭력이었습니다. 다만 그 폭력에는 자국이 남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짓다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며 자랐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이불을 뒤집었으며 잠들었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집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가 줄어들었고
제 생각을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라 여겼습니다. 그런 집에 첫 번째 며느리가 왔습니다. 반년을 버텼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열흘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더 짧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며느리가 온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또 어느 집 딸을 잡는 것이냐. 장터 어귀에서 노파가 혀를 찼습니다. 그 집 사정을 알고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것인지. 혼인 행렬이 마을 어귀를 지나던 그날, 길 양쪽에 선 사람들은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움이 먼저였고 호기심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 가마 안의 처자가 얼마나 버틸지 내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마가 오씨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씨 정년은 스스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부축하는 손을 사양하고 두 발로 마당을 밟았습니다. 기와 담장, 바랜 현판, 그리고 소슬대문 대신 서 있는 낡은 살인문.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았습니다. 마루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오성달. 그 옆 부엌 문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씨. 한씨의 눈이 정연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내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눈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 음식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술상이 나왔습니다. 오성달이 마루에 자리를 잡자 한씨가 부엌에서 술과 안주를 내왔습니다. 그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오고 묻지 않아도 채워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만들어낸 몸의 언어였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오성달이 술을 한 잔 비우더니 마루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리 올라와 앉아라. 정연이 마루에 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성달이 그녀를 훑어보는 눈빛은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새 물건이 얼마나 쓸만한지 따져보는 눈이었습니다. 앞에 두 것들은 내가 쫓아냈다. 그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하나는 울음이 보기 싫어서, 또 하나는 눈빛이 맞듣지 않아서. 술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집에는 내 법도가 있다.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기분이 곧 규칙이야. 알겠느냐? 정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명심?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야 쉽지. 두고 보면 알겠지. 그때였습니다. 한씨가 조용히 안주 그릇을 가져다 놓으려는데 오성달의 눈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안주라고 가져온 거야? 혼인날에 이 정도밖에 못 차리냐?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씨가 몸을 굳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에서 사온 것이. 변명은 집어치워. 오성달이 그릇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안주가 쏟아졌습니다. 한씨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것을 손으로 주었습니다. 그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낮고 작아진 등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부터인가 저 손은 항상 저렇게 떨었을 것이었습니다. 정연의 가슴 한켠이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표정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성달의 술이 두 병째로 넘어갈 무렵 그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버렸는지 다 이 집 운이 사나운 탓이라는 것을.
그것은 오래 삭힌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넋두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웃집 노파가 방 안에서 혀를 찼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정연은 준혁과 나란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섭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서늘했습니다. 항상 이러십니까? 정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정연은 방 안에서 어머니 한씨를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을 그 여인. 오늘 혼인날에도 기쁨 한 조각 얼굴에 얹지 못하고 쏟아진 안주를 무릎 꿇고 줍던 그 손.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장 먼저 부엌에 불을 지핀 것은 정연이었습니다. 한씨보다 먼저였습니다. 한씨가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고마움인지 당혹함인지 알 수 없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진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한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흘이 한계일 것이라 했고 보름을 넘기면 짐을 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연은 이 집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되어도 두 달이 되어도 그 사이 정연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시어머니 한씨였습니다. 한씨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성달이 기분이 나쁜 날이면 한씨는 가장 먼저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반찬이 짜다, 옷을 왜 이리 허름하게 입고 다니냐, 집골이 이게 뭐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그 칼을 20년 넘게 맞아왔습니다. 맞을 때마다 조금씩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래 얼마나 컸었는지 스스로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어느 날 한씨가 혼자 장독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먼 데를 바라보며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다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옆에 소리 없이 앉았습니다. 한씨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놀라셨습니까, 어머님? 정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정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된장이 어머님이 담그신 것이지요? 장독대의 가장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한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새만으로도 깊은 것이 느껴집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한씨가 그 말에 처음으로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 기억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어색하고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한씨를 앞세웠습니다. 요리를 할 때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 젓갈을 고를 때, 제철 재료를 다룰 때 한씨가 처음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연이 묻기도 전에 먼저 말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 변화를 오성달은 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마루 끝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오래전 어릴 적 기억 속에서만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편 정연은 오성달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술을 더 마시는 날과 덜 마시는 날의 차이. 무슨 말에 눈빛이 흔들리는지. 아내를 향해 독을 쏠 때와 그냥 지나칠 때의 차이.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정보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성달이 또 한 씨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밥은 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한 씨가 몸을 작게 만드는 것을 보며 정연이 나섰습니다. 제가 지은 밥입니다, 아버님. 불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오성달의 눈이 정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예. 어머님은 제대로 알려주셨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오성달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술잔을 들었습니다. 불은 그것으로 꺼졌습니다. 한 씨가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눈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담 너머로 정연에게 말했습니다. 세댁, 그 집 시어머니도 불쌍하지만 세댁은 더 불쌍하오. 두 사람 몫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 아닌지. 정연은 웃었습니다. 씁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10월 금음,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오성달이 마을 저작거리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고 신발이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준혁이 그 소리만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한 씨는 부엌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평생 몸에 밴 회피였습니다. 정연만이 마루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성달이 마루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술 취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곳이 긁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날 저작거리에서 오성달은 오래된 원수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 이 집안이 몰락할 때 빚을 앞세워 땅을 빼앗아간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이 고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그 앞에서 오성달이 한때 양반이었던 이 집안을 들먹이자 그 아들이 웃었다 했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양반이면 내게도 양반이요 라고. 그 말이 오성달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여봐라.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마루 위에 그릇이 날아갔습니다. 사발 하나가 마당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준혁이 방문을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 씨가 부엌 문 앞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정연이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치워. 오성달이 상을 밀었습니다. 상이 기울었고 등잔이 굴렀습니다. 불씨가 마루 끝 깔개로 튀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거지 이후 바싹 마른 집 깔개 위에서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준혁이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성달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씨가 부엌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연이 뛰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들었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불꽃이 마루 기둥으로 번지기 직전 물이 쏟아졌습니다. 치익.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탄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불은 잡혔습니다.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정연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치마 끝이 그을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오성달을 향했습니다. 오성달은 주저앉은 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낯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씨가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만 흔들리는
20년 넘는 세월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정연이 한 씨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성달이 듣도록 분명하게.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그 말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오성달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연이 일어서며 오성달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이때 그것보다 더 단단한 것이 그 눈 뒤에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성달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님이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입니다. 누구도 오성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마을 사람도. 정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성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쓰러진 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손을 이끌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은 오성달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탄 깔개 끝에서 연기가 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오성달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얼굴에 낯선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두려워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방문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20년 넘게 저 사람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피곤하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이었습니다. 그 피곤함이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연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성달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사이 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 아래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압적이고 단단했던 형상이 어딘가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크고 넓은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틀에 기대어 서서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연은 모른 척 불을 지폈습니다. 솥이 달궈지는 소리, 새벽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개 어미가. 오성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죽던 날 정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집으로 가라 해도 가기 싫었어. 집에 가면 가난이 보이니까. 몰락한 집안이 보이니까. 목소리가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잠겼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산후에 몸을 못 추스른 것이었는데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부엌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다. 술을 마시면 잊혔다. 그게 다야. 그 말 끝에 씁쓸한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명인지 고백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무언가인지. 정연이 솥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오성달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씨도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오성달이 눈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서러우면서도. 정연의 목소리가 고요했습니다.
그것이 원망이었을까요, 아버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성달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여기 계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성달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문틀을 잡은 두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거칠고 오래된 것이 터지는 소리. 그것은 울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술로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는 문틀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양반의 체면도 가장의 권위도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부엌 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부엌 안쪽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한씨가 그 틈으로 남편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첫눈이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씨 집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오성달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말없이 행인 하나가 눈을 비볐습니다. 그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있소. 소문은 그날 저녁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오성달이 달라졌다. 술을 끊었다.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20년의 공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날이 거듭될수록 달라진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씨가 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왔다 해도 눈을 내리깔고 빠르게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령과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말수가 적었고 웃음은 드물었지만 그 어깨가 예전보다 펴져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하는 한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겨울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오성달이 저작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오성달이 걸음을 멈추더니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박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마을에 누를 끼쳤습니다. 오성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말들이 더듬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박 노인이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자네가 알면 됐네. 노인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야. 그 말이 끝나자 저작거리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엉뚱하게 울게 된 안악이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니,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이요. 그 이야기는 그날 저녁 오씨 집까지 전해졌습니다. 한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아직 믿기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 정연이 옆에서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씨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안에 20년의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그 어중간한 계절이었습니다. 오씨 집 마당 한켠에 심어진 매화나무에 꽃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늘 저 자리에 있었던 나무인데 올봄엔 꽃망울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성달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씨가 국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연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한씨 옆에 앉았습니다. 술이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된장국, 나물 2가지, 밥. 이 집에서 매일 차려지던 것들이었지만 오늘의 그것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성달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떴습니다. 어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경계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평생 몸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성달의 다음 말이 그 경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된장이 잘 익었소. 그것뿐이었습니다. 칭찬치고는 너무 짧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칼만 받아온 사람에게 칼이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드십시오. 준혁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머니. 한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참는 눈이었습니다. 정연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을 생각했습니다. 쏟아진 안주, 굽어진 시어머니의 등, 준혁의 떨리던 손, 그리고 마루 위에서 며느리를 물건 보듯 하던 시아버지의 눈. 그것이 저 밥상 위에 봄 햇살과 같은 집안에 있다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이 파할 무렵 오성달이 마당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매화가 폈구나. 한씨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올봄엔 꽃이 많이 폈네요. 2사람 사이에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마루에 깔린 햇살처럼 그냥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침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울었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빈 그릇을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은 여전히 낡아 있었습니다. 현판의 글자는 여전히 바랬고 소슬대문은 없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라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악이 무너지는 것은 누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사람으로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씨가 20년을 버텼고 정연이 그 곁에 와서 함께 버텼습니다. 2 여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집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 오씨집 마당의 매화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퍼졌다고 양지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야담을 함께 해주세요.